안녕하십니까. 도시역사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문명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목차로는 1장 고대 그리스 시기, 2장 폴리스의 성장, 3장 그리스의 자연환경, 4장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 5장 고대 그리스의 조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역사TV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장 고대 그리스 시기. 고대 그리스란 그리스 역사 가운데 기원전 1100년경부터 기원전 146년 사이의 시대를 일컫습니다. 고전기는 기원전 800년경부터 도시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헬레네스 민족이 주도적 역할을 했기에 일명 헬레닉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헬리스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민자인 오랑캐와 구별하였으며 헬레네스가 사는 곳을 본토와 식민지를 통틀어 헬라스라 했습니다. 2장 폴리스의 성장. 기원전 800년경부터 여러 폴리스가 등장합니다. 폴리스는 방어를 위해 세운 성벽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면서 생성되었습니다. 폴리스의 정치 방식은 처음에는 귀족이 중심이 되는 귀족정이었습니다. 점차 식민활동의 활성화, 화폐경제의 도입, 철가격의 하락 등으로 평민들도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평민들의 권한이 확대되어 점차 민주정으로 옮겨갔습니다. 1. 아테네는 기원전 510년경 클레이스테네스의 행정개혁과 참정권의 확대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시민권은 아테네에 사는 성인 남성에 한정하였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여 실질적으로 아테네 제국을 형성합니다. 아테네는 기원전 457년 펠리클레스가 집권하면서 황금기를 이룹니다. 펠리클레스는 민회의 권한을 강화했고 아레오파구스의 회의를 약화시켜 장군 10명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정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펠리클레스 이후 대중영합주의의 성격을 띠며 그의 사후 아테네는 중부 정치로 흐르게 합니다. 2. 스파르타는 정복 국가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기원전 8 내지 7세기에 걸친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 전체 주민의 5 내지 10%만이 시민권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는 지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주민 절대 다수가 노예이었기에 상무정신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델로스 동맹을 해산시켰고 아테네를 동맹시로 종속시켰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폴리스들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들은 테베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71년 테베는 레옥투라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스파르타는 패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테베의 패권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62년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에 의해 테베는 무너졌고 폴리스들은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에게해 연안의 그리스 폴리스들 아테네, 테베, 델포이, 올림피아, 스파르타, 밀레투스, 페르가몬 등의 폴리스들입니다. 3장 그리스의 자연 환경. 그리스 반도는 80% 이상이 산지형으로 산줄기에 의해 분리되었고 에게해의 많은 섬들은 바다에 의해 분리되어 지역 간 교통이 불편하고 상호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들은 분리된 독자적인 생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반도와 섬이라는 지형 조건으로 일찍부터 항해 기술이 발달했으며 해안연안의 주요 도시가 생성되었습니다. 지중해의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으로 그리스인들은 건물 내부보다 외부 공간에 머무는 야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스 각지에는 각종 석재가 풍부하게 산출되었고 특히 건축과 조각의 재료로 적합한 양질의 대리석이 풍부하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석조 건축과 조각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자연 환경은 평야가 적고 산악과 해안과 섬이 많습니다. 4장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인구의 규모와 식량 생산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민도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도시의 과잉 인구들을 일부 이동시키면서 식민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식민도시들은 대부분 교역이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식민도시들은 지중해 전역에 건설되었는데 그 중에 마실리아, 니아폴리스, 시리아의 시라쿠사, 비잔티움 및 에게해 연안과 북아프리카 연안, 흑해 연안에도 식민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식민도시는 포리스 세계의 확대를 의미했으며 해산 교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식민도시는 모도시와 독립되어 정치적 지배는 받지 않았으나 출신 도시의 방언, 정치제도, 관직명, 종교 등은 거의 그대로 따랐으므로 본토와 식민도시 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식민도시를 비롯하여 흑해와 지중해에 걸쳐 범그리스 세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건설된 식민도시들의 사진입니다. 5장 고대 그리스의 조각.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그리스인의 관심의 중심이 신화와 자연에서 탈피하여 인간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자신을 주고 이것이 인간 관심의 문화 창조에 대한 충동이 되었습니다. 고전정기 BC 480에서 400년 사이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로 기원전 480년 이후인 고전정기에는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전정기의 조각은 조화와 균형을 갖춘 하나의 이상미를 추구했습니다. 이 기간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 아테나와 마르시아스는 운동의 정점에 달한 긴장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후반
폴리클레이토스는 인체 각 부위의 비례, 전신의 균형 등을 연구하여 인체미의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카논을 저술하고 카논상을 만들었습니다.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의 조각입니다. 폴리크레이토스의 카논상과 헬라크레스상의 조각입니다. 이 고전 후기 BC 430에서 3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폴리스는 상호 대립과 투쟁을 하였습니다. 국가 이상이 약해짐에 따라 회의적인 사상이나 육감적인 정감, 개인주의적 풍조가 지배하였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술의 신 디오니소스, 사랑의 신 엘로스 등 보다 인간적인 신들이 주된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전 후기의 작가로는 우아한 여인의 이상상을 창조한 프락시텔레스, 남성의 이상상을 규정하고 초상 작가로서도 유명한 스코파스 등이 있습니다. 프락시텔레스의 아프로디테상과 헤르메스상의 조각입니다. 스코파스의 조각들입니다. 참고문헌은 고대 그리스 문명 2편에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